이번 주제는 현대 아키텍처에서 데이터는 어떻게 저장하고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아키텍처는 누가 뭐래도 데이터 중심의 아키텍처였고, 고성능의 DB 서버를 중앙에 두고 가능하면 데이터를 중앙에 모아서 처리하는 DBMS가 열일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현대 아키텍처에서는 데이터 자체보다는 데이터를 객체의 저장 관점으로 보는 그런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 가능하면 DB에 부하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처럼 비즈니스 로직을 SQL로 구현하는 일은 가급적 지양을 해야 하고, 아래 그림처럼 에그리것 단위로 저장하고 사용함으로써 DB 부하 감소와 데이터의 분산 저장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구조로 발전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언제부턴가 DBMS라는 용어보다는 데이터 스토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설명한 에그리것 오리엔트 모델로 시스템을 구성할 경우 기본 키를 통한 접근만 가능해지므로 데이터의 분산 저장에 훨씬 유리한 구조가 되고, 이러한 구조는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몇십억 명의 사용자의 데이터까지도 수용이 가능한 그런 확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객체의 저장 관점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하라고 했는데, 데이터 스토어가 객체 저장에 적합하지 않는 RDB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퍼시스턴스 프레임워크입니다. 퍼시스턴스 프레임워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SQL 매핑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개발자가 SQL을 작성하여 SQL에 오브젝트를 매핑하는 방식으로, 주로 데이터 모델링 후 앞에서 설명드린 트랜잭션 스크립트 구현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쿼리에 익숙할 경우 구현이 쉽다는 장점은 있으나, 데이터의 구조 변경 시 관련 SQL을 모두 변경해야 하고, SQL의 비즈니스 로직 구현이 가능해져서 앞에서 설명드린 현대 아키텍처의 방향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OR 매핑 방식인데요. OR 매퍼가 중간에서 객체의 저장에 필요한 DML과 DDL을 자동으로 생성해서 객체를 RDB에 저장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주로 도메인 모델링을 통한 설계를 진행하고, 일단 H2와 같은 가벼운 DB를 이용해서 로컬에서 먼저 개발한 후에 데이터 저장소가 결정이 되면 오브젝트를 다시 데이터 저장소에 매핑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므로 객체 중심 설계 개발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방식은 DBMS 변경이 쉽고 빌드 시에 데이터 관련 오류를 알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으나, SQL에 익숙한 개발자인 경우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과 데이터 모델링 중심으로 설계된 그런 시스템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OR 매핑 방식은 도메인 객체 중심으로 새롭게 설계되는 시스템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두 가지 퍼시스턴트 프레임워크의 인기도를 나타내는 자료인데요. 세계적으로는 OR 매핑 방식의 하이버네이트가 인기가 있고, SQL 매핑 방식의 마이바티스는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관련 또 하나의 트렌드는, 기존에는 쓰기 중심으로 데이터를 처리했다면 현대 아키텍처에서는 조회 중심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균적으로 조회가 전체 트랜잭션의 70%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조회 중심으로의 변화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쓰기 중심의 데이터 사용 방식은 주로 데이터의 정합성과 중복의 최소화, 저장 공간의 절약에 포커스되어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아래와 같이 데이터 모델링 설계를 먼저 진행한 후에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한 화면을 설계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축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판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은 쓰기 중심의 데이터 관리가 본인들에게 얼마나 비효율적인가를 인식하게 되었고, 오른쪽과 같은 조회 중심의 데이터 처리 기술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조회 중심의 데이터 처리 기술은 정합성보다는 응답성과 가용성에 포커스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조회 최적화를 위해 아래 표와 같이 반전기화와 데이터 중복을 허용하기도 하고, NoSQL과 같은 데이터 스토어를 사용하여 조회에 최적화된 데이터 구조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또한 쓰기 중심과는 달리 사용자 화면을 우선 먼저 디자인한 후에 화면 조회에 최적화하여 데이터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사상 자체가 쓰기 중심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대 아키텍처에서 DB는 경량화되고 다양화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에그리것 오리엔트 모델 사상과 마이크로 서비스의 독립적인 DB 개념은 사용 가능한 DB의 종류를 확대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의 변화로 인해 트랜잭션은 단순화되고 조인 등이 최소화되면서 DBMS의 역할보다는 응용 프로그램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추세로 변화하고 있고, 각각 독립적인 DB 사용으로 인해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관리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도 이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 DB는 무거운 오라클과 같은 그런 DB보다는 MySQL, PostSQL과 같은 경량화된 오픈소스 DB를 사용하게 되었고, 한 가지 DB보다는 몽고DB나 레디스, 엘라스티서치와 같이 각각의 서비스에 적합한 DB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경향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DB 랭킹이라는 사이트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오픈소스 RDB나 NoSQL이 과거에 비해 랭킹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 인기도 역시 RDB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반면 NoSQL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그래프에서 보았던 것처럼 RDB의 인기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그 이유는 RDB가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현대 아키텍처와 클라우드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일반적인 오라클 RDB 중심의 시스템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RDB 사상 자체가 엔터티와 엔터티 간의 릴레이션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객체지향 어플리케이션 개발 방식과는 맞지 않는 구조이고요. RDB의 고정 스키마 구조와 테이블 정교화 사상은 DB 부하를 증가시키고 빠른 변경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왼쪽 그림에서처럼 중앙 집중 구조의 RDB 특성 때문에 수평 확장이 어렵고 장애에 취약하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RDB의 구조적 단점으로 인해 현대 아키텍처에서 DB는 NoSQL 중심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차세대 DB가 가져야 하는 조건을 정리해보면, 민첩성을 위해 에그리것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유연한 구조 변경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장성과 응답성 측면에서 앞에서 설명드린 조회 중심의 데이터 처리를 바탕으로 수평 확장과 분산 저장 처리 기능이 지원되어야 하고, 클라우드 구조에 적합해야 하며 가능한 비용이 적게 드는 오픈소스 DB여야 합니다. 각각의 상세의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각 영역을 대표하는 오라클, MySQL, 몽고DB를 해당 조건으로 평가해서 보면 오른쪽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차세대 DB의 조건이기 때문에 얼마나 친숙한지와 러닝 커브가 얼마나 필요한지와 같은 그런 조건은 배제한 결과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장에서 계속 강조한 에그리것 단위의 저장과 사용 관점에서 평가를 해보면, 객체 지형으로 설계된 어플리케이션의 객체 저장을 얼마나 지원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 RDB의 특성상 객체 저장 시 반드시 OR 매퍼를 써야 하는 그런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는 반면, 몽고DB 같은 경우 객체를 바이너리 JSON 방식으로 직접 저장이 가능하므로 객체의 저장이 훨씬 쉬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듯이 에그리것이라는 단위 자체가 몽고DB의 도큐멘트라는 개념과 1:1로 매핑이 가능하므로 몽고DB는 에그리것 오리엔트 모델과 가장 잘 어울리는 데이터 스토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연하게 데이터의 구조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평가를 해보면, RDB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SQL 매퍼 방식을 쓸 경우 왼쪽 그림과 같이 테이블에 필드명 추가 시 관련 SQL과 엔터티를 모두 고쳐야 해서 수정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나마 OR 매핑을 사용해야 유연성이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반면 몽고DB와 같은 경우는 스키마가 없는 DB 구조이므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입 단말이라는 각 객체에 모델명이 추가된 경우 아래와 같이 DB에 별다른 작업 없이 저장이 가능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DB 노드의 수평 확장성에 대해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라클 RAC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오라클 RAC 같은 경우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여러 대의 노드에서 쉐어드 스토리지를 통해 DB 파일을 공유하는 그런 구조이고, 캐시 퓨전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메모리도 각 노드 간에 서로 공유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일컬어서 쉐어드 에브리띵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샌과 같은 네트워크 구성과 각 노드 간에 전용 인터커넥터 연결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므로 노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스토리지와 메모리 공유에 부하가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요. 이러한 이유로 노드 증설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증설 시 반드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해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특히 클라우드와 같은 가상화 환경에서는 DB 인스턴스의 물리 노드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알 수가 없으므로 인터커넥터 연결이 불가능해져서 오라클 RAC와 같은 구조는 클라우드에서는 구성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MySQL과 몽고DB 같은 경우는 노드의 수평 확장을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구성하는데요. 데이터 복제를 이용하여 노드를 수평 확장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읽기 쓰기가 가능한 마스터 노드가 있어서 데이터의 변경 발생 시 변경 내용을 슬레이브 노드에 비동기 또는 준동기 방식으로 복제하여 수평 확장을 지원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슬레이브 노드에서는 읽기만 가능하고 마스터 노드 장애 시 슬레이브가 마스터로 습격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평 확장된 슬레이브 노드는 읽기만 가능하다는 점과 페이로버 시간 동안 쓰기가 안 된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 저장 공간이 많이 늘어난다는 점 등이 단점이기는 하지만, 앞장에서 설명드린 조회 위주의 데이터 처리 개념에 부합하는 구조이고, 고성능의 스토리지와 네트워크가 필요 없다는 점과, 무엇보다도 신규 복제 노드 증설이 네트워크만 연결되어 있으면 미국과 일본 어디든지 간편하게 증설이 가능하다는 이러한 장점들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단점들을 모두 상쇄하기 때문에 현대 아키텍처에서는 이런 복제 방식의 확장 구조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가용성 차원에서 오라클 RAC 구조를 생각해보면, 수치적으로는 99.99%의 가용성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가용성은 고비용을 투자해야 달성할 수 있는 구조이고, 그마저도 노드의 물리적 장애로 발생하는 실시간
실시간 페일오버에 대한 가용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실제로 발생하는 락과 같은 DBMS 오류라든지 네트워크 오류 등과 같이 여러 구간으로 가용성을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실제 가용성은 복제 방식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복제 방식의 확장은 쓰기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페일오버 시간 동안 쓰기 장애가 발생한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MySQL과 MariaDB 같은 경우 오른쪽 화면과 같은 갈레라 클러스터라는 구조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쉐어드 얕은 구조의 멀티마스터 구조로 멀티노드에서 쓰기와 읽기가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이러한 고가용성 구조가 있는데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성능 감소와 관리의 어려움 등과 같은 그런 단점들이 장점을 상회할 정도로 많기 때문이고, 이러한 단점은 장애에 취약한 중앙집중 방식의 RDB의 구조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기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RDB에서 NoSQL과 같은 가용성과 확장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몇십에서 몇백억 건으로 데이터의 사이즈가 늘어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하고 처리하는 기능은 차세대 DB가 갖춰야 할 필수 기능이고, 이러한 기능은 샤딩이라는 데이터 분산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RDB는 중앙집중 방식이라는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서 샤딩이 어려운 반면에 NoSQL은 대부분 키밸류 방식이므로 RDB보다는 샤딩이 훨씬 수월한 구조이고, 그래서 대부분 NoSQL이 샤딩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은 MySQL의 NDB 클러스터로 샤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SQL 노드와 달리 데이터 노드를 NoSQL 방식으로 구성해야 하는 복잡성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오른쪽은 몽고DB의 샤딩 클러스터로 컴피그 서버가 샤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참조하는 몽고스라는 라우터가 클라이언트 요청 시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샤드 서버로 요청을 라우팅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샤드당 100기가씩 1000대까지 샤딩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샤딩된 데이터는 반드시 샤드키를 이용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그런 제약 조건이 이러한 샤딩의 적용을 어렵게 만드는데요. 이전 강의에서 데이터의 독립성 관련 설명을 드릴 때 에그리것을 참조할 경우 반드시 에그리것 루트 엔터티의 키값을 통해 참조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에그리것 오리엔트 모델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경우 에그리것 루트 엔터티의 키값을 샤드키로 설정하면 되므로 샤딩을 구현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이유도 에그리것 오리엔트 모델을 적용해야 하는 필요성 중에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에 적합한 DB라는 차세대 DB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클라우드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클라우드는 왼쪽 그림과 같이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까지 모든 리소스를 가상화해서 가상 서버들의 자원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가운데 그림처럼 하나의 노드를 여러 시스템이 분할해서 사용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가운데 그림은 클라우드를 간단히 도식화해서 표현한 그림인데요. 같은 색이 같은 시스템을 나타내고 있고요. 파란색의 1번 시스템을 보시면 어플리케이션은 여러 노드의 인스턴스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DB는 4번 노드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부하가 많아져서 오토스케일링이 될 경우 어플리케이션은 빈컨치 1번과 같이 확장이 가능하지만 DB는 특성상 그림처럼 6번 노드에 자동으로 확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4번 노드의 맥스 캐파를 넘어서는 경우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클라우드의 특징 때문에 DB는 가운데와 같은 여러 제약사항을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제약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DB 부하를 감소시키고 수평 누설이 가능한 구조로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변경해야 합니다.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는 앞장에서 계속 설명드린 내용으로, 일단 비즈니스 로직을 DB에서 구현하면 안 되고, 처리를 에그리것 단위로 해서 DB 트랜잭션을 경량화시켜야 되고, 복제와 샤딩이 원활하도록 가능하면 쓰기와 조회 트랜잭션을 분리해야 합니다. 그 후에 오른쪽 아래와 같은 요건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DB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DB 중에 어떤 DB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클라우드로 전환 시 클라우드에 맞는 DB 선택보다는 클라우드에 맞게 어플리케이션을 변경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므로 클라우드 전환을 고려할 경우 이 점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